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5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이승준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000년생, 한국 나이로 25살이고 공부는 한 1년 10개월 정도에서 2년차 유예로 합격했습니다. 1년 10개월이면은 거의 생동차랑 별 차이가 없네요? 제가 진입을 좀 이상한 시기에서 그런 개월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4월 달부터 1, 2차를 동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9월에 시작을 해서 그 해 2차는 거의 이제 공부를 못한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2차에 붙었습니다. 2차 지금 점수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득점을 했던데 시리버 각각 몇 점씩 나왔어요? 실무 같은 경우는 73.5점이 나왔고 이론이 50.5점이 나왔고 법규가 5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등수는 7등이고 평균 점수가 60.33 이렇게 됩니다. 창의가 2등이고 좀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4월부터 그 이듬해 7월까지 딱 전형적인 2년차 코스를 밟은 건데 각 그 단계별로 어떻게 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2013년 7월 시험을 치고 나서는 24년이 되기 전까지 실무에만 한 70% 정도 썼고 뭐 이론 법규를 이제 1.5, 1.5씩 이렇게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비슷하게 하고. 네,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제 암기량이 많아지니까 법규를 제일 많이 하게 되고 실무가 제일 줄어들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실무 점수, 그러니까 이번에 실무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평소에도 실무 점수가 좀 잘 나온 편이었네? 전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실무 점수는 오프라인 기준으로 한 20등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자신이 조금 있었어서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실무 1번 문제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40점 만점에 37.5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점수를 받아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꼭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러면은 공부는 그 실강으로 네. 집은 지방인데 한 1년 정도를 서울에서 학원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실강으로 듣고 스터디는 매주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1차 시험 끝나고 서울로 올라온 거고? 예. 강의는 사실 온라인으로 듣는 게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그것 때문에 올라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뭐 한 3, 4기 스터디라도 GS를 쳐오시는 게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라도 올라와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왜 준비한 거예요? 전공이 경영학인데 이제 문과를 나오면 진로에 대한 막막함이 좀 있기도 하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대외활동,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뭐 막연하게 전문직 생각하다가 이제 친구가 감정평가사 같이 준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같이 붙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하잖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합격 후에는 어떻게 진로를 다시 지방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집이 대구라서 대구 영북지사에 취업을 생각했고 지금 확정도 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많이 남아요. 공부를 같이 하는 스터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별 스터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GS 스터디 하고 나서 개별 스터디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 4명 정도 모여서 했었거든요. 학원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복귀하고 이론 법규는 강사님들도 이제 다른 분들도 계셔서 공유할 거 공유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방에서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공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외롭지 않아요? 많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지방 사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공부하는 거는 장점이 진짜 큰데 유일한 단점 외로운 거? 그게 근데 꽤 커서 그게 이제 공부 생활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장애물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신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전 생각보다 많이 외롭더라고요. 되게 많이 외로웠었나 본데 올 답안지 복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줄래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복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복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좀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큐넷 홈페이지에서 합격 발표 점수 보는 칸 밑에 답안지 열람 신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날짜랑 시간 신청하시면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층에 올라가시면 신분증 제시하시고 휴대전화 꺼야 되고 제한 시간 1시간 안에 답안지 열람하시면 됩니다. 실무 이런 복귀 다 같이 주나요? 네, 3권 한 번에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답안지를 딱 내 걸 열어보면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표지에만 뭐 그분들이 뭔가를 좀 써놓으신 게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제가 문제 풀었던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답안 복귀를 하면 1시간 동안 최대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복귀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보고 나서 이 기억이 휘발될까봐 오는 버스에서 그냥 바로 그냥 메모를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안 됐는지를 감정적으로 파악하면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점수를 좀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합격자분이신데 왜 오셨어요? 이런 말 안 해?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이 틀어지는 걸 많이 싫어해서 지키려고 노력했고 저는 즉흥적으로 신청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이. 네, 제이였어요. 나도 제이야. 일단 11시 반에 잠을 잤고요.
아니 이렇게 중간으로 중간으로. 어떡하지? 아니 그냥 해요. 11시 반에 자서 6시 반에 기상하는 걸로 했고 1시간 동안 씻고 밥 먹고 스터디 카페를 7시 반까지 가는 걸로 목표를 했습니다. 냉동으로 된 브리또나 뭐 베이글이나 두유 하나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은 안 했어요? 운동 전혀 안 했습니다. 7시 반에 스카를 가서 이제 11시 반까지 실무를 풀었습니다. 이제 11시 반부터 또 12시 반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12시 반부터 한 5시까지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총론 1시간, 강론 1시간, 남는 시간에 뭐 실무 기준이나 좀 지역적인 논점이나 요즘 핫한 논점 그리고 문풀 이런 거를 뭐 남은 시간에 녹여내려고 했었고 요 중에서 한 15분 정도는 꼭 잠을 잤어야 됐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법규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법 1시간, 개별법 1시간, 법조문 보고 판례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4시간 정도 채워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이제 집을 가서 11시 반까지는 이제 뭐 씻고 이제 쉬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에 순공 시간이 2024년에는 11시간 정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네요. 한치의 틀림이 없네. 아 너무 좋아. 그럼 스터디할 때만 개별 스터디하고 평소에는 개별은 안 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실무만 같이 하는 또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3개월 했나? 그러고 나서 안 해서 스터디가 의외로 되게 오래 가기 쉽지가 않죠. 수준도 다르고 서로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 이게 또 틀어질 수밖에 없고. GS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년 내내 진짜 쭉 같이 갔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 날 뭐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발표 날 이제 완전 대성통곡 하셨다는 분들도 종종 봤었는데 저는 뭐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뭐 기쁘긴 한데 울진 않았고 정장 맞추고 머리 하러 하고 그날 뭐 증명사진 찍고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다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었구나. 그러면 나는 합격하면은 예스면 요렇게, 노면 요렇게 다 계획을 해놨겠네.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협회 가고 하니까. 만약에 혹시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수요일이 결과 발표 날이었는데 목금 토일 동안 좀 슬퍼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공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내년에라도 합격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 취업을 지방에서 하게 됐잖아요. 네. 지방의 취업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떡해요? 나도 잘 모르거든 사실. 대구 경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수습지는 다 대형에서 하려고 하시고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뭐 자소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사실. 법인에서 원하는 인재사한테 연락이 다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 해도 그 저희 지회 차원에서 강제 배정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서 무조건 되거든요 대형 법인으로. 만약에 지방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취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은 그래도 그 시장에서 같이 한다는 느낌, 공동체 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부럽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위로나 이런 거. 저는 사실 이제 감정평가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또래 이제 수험생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아무래도 전문직 준비를 하다 보면 불확실성이 많이 크기도 하고 친구들이 취업할 때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우울함도 크고 왜 내가 이런 힘든 길을 갔을까 그런 게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합격을 하시면 오히려 다른 친구분들의 부러움을 많이 사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제 인생의 좌우명인데 지금 힘든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힘내시면 반드시 기쁜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